모든 중독이 그렇듯 잠에도 퇴행의 심리가 묻어있다. 일어나봐야 텅 빈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인 날, 나는 강력한 자력에 이끌리듯 침대에 철썩 들러붙는다. 실제로는 할 일이 줄을 서 있어도 통제력을 잃어버린 마음은 시간이 공허하게 지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직시하는 것이 두려워 어둠의 품속을 파고든다.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어디에서 온 걸까? 하필 이런 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고 언제 크게 웃는 사람인가? 평생 글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30, 40에 이를 수 있을까? 자는 동안에는 이런 정답 없는 의문들을 잊을 수 있었다. 자의식이 해체된다는 홀가분함에 잠을 탐닉했지만 실제로 내가 원한 것은 단단한 자존감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잠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던 20대의 나는 몰랐다. 언젠가는 잠으로 외면했던 진실들과 대면해서 뼈 때리는 자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잊어도 그들은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 끝내 외면한다면 아마도 어떤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데이터와 행복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행복에 대해서 데이터 과학이 발견한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나 애인과 함께 있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자연 속을 산책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죠.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읽었을 때 약간 실망했을 정도였는데 이런 사실이 너무 뻔하다 못해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경향 또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선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을 불러오는 활동 40가지를 순위별로 정리한 행복 활동표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이 표를 일상에서 얼마나 참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TV 시청이나 소파에 누워 긴장 풀기 같은 수동적 활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행복 활동표에 따르면 독서는 행복도 순위 중 24위에 그칩니다. 반면 박물관에 가거나 운동하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효과가 없을 거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행복 활동표에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집에 머무르고 싶을 때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작가님. 뵌 적도 없는 작가님께 편지를 쓰려니 어쩐지 쑥스러우면서 조용히 신이 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품은 문장이 있어요. 좌우명이라기엔 좀 거창하고 그저 길을 잃었다 싶을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떠올리는 문장이라고 할까요? 나는 좋은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뒤집어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지요. 한 번 더 뒤집어보면 그건 미움받고 싶지 않은 안간힘이기도 했고요.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못난 마음이라 생각하니 더는 애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욕심내기보다 좋아하는 것들을 실컷 좋아하고 그 마음을 떠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루한 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제가 편지를 쓰는 일도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는 일도
참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내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더 하자면 30대의 어느 날 지브리 애니메이션 귀를 기울이면을 보다가 오열한 적이 있어요. 주인공 소녀가 나는 더 이상 귀엽지 않아라며 슬퍼하는 장면이었지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 귀여운 얼굴로 더 이상 귀엽지 않다고 탄식하는 장면은 자꾸만 성장을 재촉당하는 것만 같았던 그 나이의 저를 떠올리게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현재의 저까지 상기시켰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20년이 흐른 지금 성장과 귀여움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성장은 신기루처럼 손에 닿지 않는 뭔가로 어른거린다고 고백한다면 작가님은 조금 충격을 받으시려나요? 이 나이가 되도록 겨우 깨달은 게 있다면 어른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벌벌 떨면서도 끊임없이 용기를 내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 겨우 획득하는 체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성장은 늘 멀찍이 물러나 있지만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요. 아직 더 클 여지가 있다는 것,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떨리는 다리로도 기어이 걸음을 옮기면 허술하나마 용기가 찔끔 생기기도 하고 조금은 덜 부끄러운 어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성장이란 감히 제 발로 귀여움에서 멀어지는 일이지만 더 이상 귀엽지 않음이 그리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 겨우 이 정도가 이만큼 산 제가 주워 모은 깨알들이라면 믿으시려는지요. 잔혹한 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아무나 붙들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가령 누군가와 핑퐁처럼 주고받던 아픈 문답이 잦아드는 순간, 할 말은 남았는데 말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상대의 말을 온통 뒤집어 쓰고 나 혼자 남겨지는 순간, 눈물을 닦고 일과로 돌아가야 할 때, 추한 나와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지, 나는 간혹 명석한 저자들의 정제된 글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 사적인 정념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 걸까?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지난 하루의 잉여 감정들을 전부 결산하고 명석하고 합리적인 저자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나에게는 도무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사적인 정념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글도 쓸 수 없다. 순간을 견디는 일은 평생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내처 지쳐있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어떻게든 즐거운 일과를 보내고 싶다. 즐거운 일과를 통해 건강한 기운을 얻어 그 힘으로 책상에 앉고 싶다. 이렇듯 우울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 나는 오랫동안 똑바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중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될 일이라도 짧은 감상을 곁들여 봅시다. 사례란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든 상대에게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짧은 감상은 소박한 선물이 됩니다.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과자를 받았다면 너무 맛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이렇게만 전해도 행복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줘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고맙다는 말을 해서 기쁘고 그런 말을 들어서 기쁘도록 짧은 감상을 곁들이는 작은 마음으로 큰 기쁨을 느끼도록 합시다. 잔혹한 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아무나 붙들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가령 누군가와 핑퐁처럼 주고받던 아픈 문답이 잦아드는 순간, 할 말은 남았는데 말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상대의 말을 온통 뒤집어쓰고 나 혼자 남겨지는 순간, 눈물을 닦고 일과로 돌아가야 할 때, 추한 나와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지, 나는 간혹 명석한 저자들의 정제된 글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사적인 정념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 걸까?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지난 하루의 잉여 감정들을 전부 결산하고 명석하고 합리적인 저자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나에게는 도무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사적인 정념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글도 쓸 수 없다. 순간을 견디는 일은 평생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내처 지쳐있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어떻게든 즐거운 일과를 보내고 싶다. 즐거운 일과를 통해 건강한 기운을 얻어 그 힘으로 책상에 앉고 싶다. 이렇듯 우울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 나는 오랫동안 똑바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중이다.